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두리입니다. 자, 오늘 1월 20일 이제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사이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환자 수가 13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속해서 기사가 나왔고요. 뭐 18일 날 폐렴 확진 사례는 59건이었고 19일은 77건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국 집단 폐렴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백신주 같은 경우는 제일바이오나 진바이오텍이 그전에는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오늘은 순환되면서 진메트리스 진원생명과학이 일찌감치 상한가를 기록하고 고려제약이 그 뒤를 이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 하이텍팜, 진양제약, 우정바이오, 중앙백신, 국제약품, 진바이오텍 같은 치료약, 호흡기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거나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들이 같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독 방역 관련해 가지고 백광 산업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백광 소재, 그 다음에 파루가 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스크 주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그다음 뭐 기침을 했을 때 공기 중에 퍼지는 그 침에 의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마스크주 또 상승을 했는데 502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웰크롬, 모나리자, KM, KPM 테크, 뭐 신일제약 이런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주말에 봤을 때는 이제 국내에는 감염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오전에만 좀 강하고 좀 죽지 않을까 했는데 오전에 강하게 흐름을 이어갔지만 오후에 또 이런 그 국내에서 첫 환자가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어, 입국한 중국 35세 여성분이 코로나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감염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요 기사가 뜨면서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조금 늦게 올렸던 관심 종목인데요. 이제 1월 셋째 주에 최우선 관심 테마를 중국 집단 폐렴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폐렴주를 갖다가 계속해서 그 주말에도 봤고 그 전서부터 계속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진메틱스나 진화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 증거금 100%고 그 다음에 이게 상한가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게 따라잡기는 쉽지 않았고요.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잡고 있어가지고서는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종가 매수했고요. 하이텍팜도 종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광소재 같은 경우는 가지고는 있었는데 좀 늦게 상승을 해서 어, 초반에 파는 바람에 수익을 얻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관련 주제도 뭐 모나리자나 KPM 웰크롬 같은 경우는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를 보시면서 오늘 매매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맥트릭스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진맥트릭스는 일찌감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도 하단 부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고려 제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상승할 때 팔았습니다. 뭐 고려제약이 상한가까지 갈지는 몰랐기 때문에 일단 처분을 했고요. 분봉을 보시면 이때부터 사서 모았다가 처음에 조금 쳤을 때 팔고 그 다음에 또 사고 또 사가지고서는 오늘 상승할 때 분할로 걸어놓고서 매도를 쭉 쳤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보유를 했거나 아니면 이쪽까지 가가지고 매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지만 여기서 더 상승할 거라고는 상승할지 안 할지는 저는 이제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를 다시 이 전고점을 갖다가 분봉상 전고점을 갖다 돌파할 때 다시 들어가려고는 했지만 또 혹시 몰라가지고서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백광 소재인데요. 백광 소재도 중국 패럼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서는 사 놓았었는데요. 잠시만요. 계속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었는데 뭐 지지부진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사가지고서는 뭐 팔고 그러다가 오늘 초반에 좀 팔고서는 주가 떨어져가지고서는 나머지 물량은 약손절했습니다. 이게 또 제가 나중에 또 이게 칠지 안 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흐름 보고서는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광 산업이 상한가를 가면서 백광 소재가 같이 따라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갖다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다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광 소재는 조금 아쉽게 매매가 됐습니다. 여기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은 자리에서 팔 수도 있었는데 뭐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관련주인데요. 이 마스크 관련주도 이제 중국 백신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마스크주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스크주도 어, 미리 사놨던 물량들이 있었습니다. 웰크론 같은 경우도 오늘 매매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전날 초반에 사놓고 오늘 상승할 때마다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나리자 역시 마스크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또 전날 사고 또 오늘도 조금 사가지고서는 상승할 때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KM 같은 경우도 전날 사가지고서는 오늘 상승할 때 고점에서 모두 고점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중국 집단 패령 관련해서 매매한 종목들은 기사에 의해서 테마가 형성된 종목들을 거래를 했는데요. 보통 이런 세력주들, 기사에 움직여서 테마로 형성되어서 움직이는 주들은 보통 세력주에 속하고요. 이런 세력주들은 딱히 차트적 해석을 하기가 힘듭니다. 차트적 해석이 굳이 필요가 없고요. 뭐 이평성, 정배열, 그 다음에 뭐 전고점을 뚫는 뭐 이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차트의 위치보다는 기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사 그 테마 내에서 순환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집단 폐렴 같이 뭐 그다음에 뭐 구제역이라던가 아니면은 돼지열병 바이러스 이런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기사를 잘 챙겨보고 그다음에 언제 또 이슈화 돼가지고서는 주가가 움직일지를 예측해서 들어가는 게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백광산업 말고 백광 소재 같은 경우 백광 소재 말고도 대부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한 게 많죠. 이거 일봉 차트입니다. 분봉 차트 아니라 이게 이슈가 있어서 갈 건 알아요. 언젠가 뭐 뜰 줄 알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샀다가 다음날 바로 팔아버리죠. 만약에 뭐 3, 4일만 더 기다렸어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는 건데 팔아요. 근데 왜 파냐면 몰라요. 이게 갈 거는 알겠어서 기사를 계속 읽고서는 관련주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거는 알지만 언제 뜰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갔다가 좀 움직임이 강하지 않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기회를 갖다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결국은 들어가서 기회를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팔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오늘 좀 강한 상승에서는 먹지를 못하고서는 일단 장 초반에 약해가지고서는 팔았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주는 기사를 잘 읽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백강산업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 나오면서 자, 이쪽에 저쪽 잡고서는 고점 이렇게 잡고서는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면 차트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기사 들어오는 거 보면 어디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서 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관련주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진입해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감각을 익혀야지 또 나중에 또 다른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 테마를 수익을 보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자, 그럼 내일은 어떤 테마가 좀 움직일까 해서 항상 보는 게 이제 시간이 다닐까 등락순입니다. 보면은 오리엔트 바이오 얘도 오늘 그 중국 집단 폐렴 관련해서 순환 쪽으로 엮여가지고서 오리엔트 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진 BNG 역시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KM 마스크주죠. 그 다음에 KM 제약도 관련주고, 그 다음에 진양제약, 하이테팜, 백광소재, 파루, KPM 테크 이런 것들이 지금 중앙백신, 우정바이오 다 지금 시간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는, 오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전까지는 분명히 이 중국 폐렴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9시 넘어서 또 이런 뉴스들이 나왔죠. 뭐 우한 폐렴 확진 217명 중국 전역으로 확대. 뭐 그래서 지금 중국 집단 폐렴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 유입이 됐고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동승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승무원 다 추적 조사가 들어간 상태이고, 혹시 또 거기서 또 감염이 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은 이제 이 폐렴에 관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살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번 주 해서 또 중국, 우리나라도 설이고 중국도 같이 설이잖아요. 그래서 민족 대이동 이동이 일어나면서 또 이런 집단 감염이 또 현실화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요번 주 내내 좀 이 테마에 좀 집중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저께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정치 관련 테마주였죠. 안철수 복귀는 했는데 총선 불출마하면서 안철수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다물이나 안랩, 써니전자 뭐 대부분 다 떨어졌는데요. 제가 써니전자랑 안랩하고 관련주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 원래 좀 수익이 났던 것들은 뭐 본절이나 약수익에서 다 정리를 해놓고, 일단 써니하고 안랩은 원래는 정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일단은 안철수가 그 총선 불출마에 대한 악재는 오늘로써 소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정리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안철수가 정치를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신당을 창당한다거나 이제 정치적 행보에 따라서 이제 안철수가 정치적으로 갖는 입지가 줄어들지 아니면 더 커질지 이거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 써니하고 안랩은 가지고 있고요. 뭐 이거 천천히 움직이지 않으면 천천히 이제 조금씩 자르면서 혼절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자리 정책 발표 해가지고선 아직까지 뭐 크게 상승하고 있진 않은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내일도 이 적어도 오전까지는 중국 집단 폐렴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집중해서 또 매매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미리 좀 말씀드려서 뭐 선매집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사가 나오면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때그때 이제 매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IPO 이제 2020년 상반기에 이제 코스피에 상장을 하고 그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이슈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집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려도 지금 주가 자리보다 IPO가 나오면서 훨씬 더 주가가 높이 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테마주 같은 세력주는 좀 이렇게 당일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좀 유의 좀 제가 좀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제 SK바이오팜처럼 이제 미리 선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저한테 포착이 된다 그러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은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집단 폐렴 관련주들 집중해서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